오케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축전기 거의 대부분 했어요. 그 구형 축전기, 구형 축전기 가지고 주로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평행판 축전기 풀고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평행판 축전기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면적을 A라고 하고 극판사의 거리를 D라고 하고 도체, 각각의 도체인 이런 그리고 이 두 면이 평행한 거 이걸 이제 평행판 축전기라고 하죠.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그 전기용량을 구하라 그러면 이런 버전이 있겠죠. 외운다 이필론 D분의 A 외운다 버전이 있겠죠. 이건 이제 고등학생 버전.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풀 수 있는데 풀어서 이제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면 간단히 풀 수 있어요. 우리가 할 거고. 근데 사실 대학교 3학년, 대학교 2학년, 3학년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은 이 너머도 배워야 되죠. 그래서 약간 그 경계를 약간만 터치해 보도록 할게요. 이 시간에. 자, 평행판 축전기 문제를 푼다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한 도체 평면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한 도체 평면 한 개가 있을 때의 문제, 그 문제를 생각하시면 돼요. 무한 전압 평면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여기 이제 이렇게 극판이 두 개가 있으면 한쪽에 양전화 놓고 한쪽에 음전화 놓고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상하로 놓으면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 방향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좌우로 놓기도 하고 그런데 뭐 상하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놓으니까 이 방향으로 놓을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전기장을 제일 처음에 구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이거 전기장을 알아요. 무한 도체 평면이 하나 있으면 시그마 이렇게 하나 있으면 위로 아래로 전기장이 있죠. 이거 했었죠. 숙제로 했을 거야 아마. 숙제를 똑바로 했다면 선생님 뭘 쓰는지 알죠. 숙제를 똑바로 안 한 친구는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적분해서 했을 텐데 가우스 법칙 써서도 할 수 있죠. 가우스 법칙 써서 다시 한번 할게요. 가우스 법칙 쓴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원기둥을 이 위아래로 대칭이 되도록 위로도 똑같이 아래로 똑같은 길이가 나오도록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가우스면이고 원기둥 형태의 가우스면이고 이렇게 잡으면 이 가우스면 안에 들어가는 전하는 이 원통의 반지름 A라고 하면은 파이 A의 제곱 그다음에 면전화 밀도 시그마 우변 가우스 법칙 우변은 입실론 제로 이게 가우스 우변이겠죠. 가우스 법칙의 좌변은 표면에서 전기장의 면적 적분인데 전기장은 이 시메트리 때문에 상하 방향밖에 없을 거죠. 그다음에 얘를 양전하라고 가정하면 위로는 위쪽 방향, 아래로는 아래쪽 방향으로 전기장이 갈 테니까 위로는 플러스 Z 방향, 아래로 마이너스 Z 방향. 그게 요 서피스 노멀 방향하고 같죠. 윗면의 서피스 노멀 방향 플러스 Z, 아랫면의 서피스 노멀 방향 마이너스 Z. 그래서 전기장은 옆면하고는 노멀 그러니까 내적인 성분이 하나도 없고 위아래 면과만 내적하죠. 그래서 가우스 법칙의 좌변은 파이 A의 제곱에다가 전기장인데 전기장이 이제 Z 방향의 함수일 수는 있는데 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마찬가지로 이 무한대 평면이면은 가까이 가나 멀리 가나 똑같은 무한대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거리 개념이 없어져요. 그래서 전기장은 거리엔 상관이 없고 근데 이 문제는 제가 뭐 같은 거리로 잡긴 했지만 사실 같은 거리로 안 잡아도 똑같아요. 그래서 전기장은 Z 방향 성분 위치는 상관없으니까 그게 윗면 아랫면 두 개 이렇게 돼서 파이 A 이항하면 잘못 썼네. 그죠? 2 이렇게 돼야 되겠죠. 무한도체 평면 한 개는 2분의 1이 분모에 이렇게 와야 되죠. 근데 지금 무한도체 평면이 두 개잖아. 이것도 시그마를 계산할 수 있고 이건 마이너스 시그마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두 개이기 때문에 얘에 의한 2분의 1 시그마 성분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요 아래쪽 놈에 의한 성분이 있겠죠. 걔는 일이 들어가는 전기장이겠죠. 이렇게. 그게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Z 방향이네. 그래서 이 내부 공간에서는 이 두 개가 더해져서 시그마 오버 입실론 제로 Z라는 전기장이 내부 공간에 존재하죠. 바깥에서는 얘에 의한 들어가는 전기장과 얘에 의한 나오는 전기장 상쇄돼서 없어지죠. 바깥에는 없고 내부 공간에만 전기장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단면을 이렇게 그리면 이런 모형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여기 시그마 오버 입실론 제로 G분의 G Rn 절대값 이런 전기장이 내부에만 있다. 이게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이렇게 이제 알죠? 가우스 법칙 적용해서 하든 뭐 적분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 할 수 있어요. 이미 그건 과태료사이기 때문에 이건 되게 익숙할 거예요. 1학년 때도 했고 뭐 심지어 그죠? 외울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일단 전경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코멘트를 좀 할게요. 전경량을 구하려면은 Q는 C 델타 파이 도체가 두 개니까 두 개 이상이니까 델타 파이를 구해야 될 거고 근데 델타 파이는 어떻게 구한다? 파이 플러스에서 파이 마이너스를 뺀 거 이걸 구할 건데 이걸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까지 전기장의 선적분에다 마이너스 이렇게 이 기준점이니까 기준점이 밑에 가고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 그랬죠. 자, 이 적분을 하면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극이 여기 이거를 제로 이 방향 높이를 Z를 제로라고 위에를 D라고 할게요. 이 방향을 이렇게 Z축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제로 D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이 적분은 적분 0에서 D까지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방향 Z 방향이고 그다음에 DS 벡터도 Z DG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1이고 마이너스 시그마 오버 입실론 제로 곱하기 D 이게 되겠죠. 시그마는 다시 Q 오버 A 그래서 우변이 마이너스 Q D 오버 A 입실론 제로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보가 있는데 잘못 썼죠. 마이너스 Z 방향이죠. 전기장 마이너스 Z 방향이니까 플러스가 됐겠지. 플러스 돼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양극에서 음극의 전위를 뺐으니까 항상 양수가 나야 되니까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부호 체크해 주고요. 그 다음에 C 이제 구할 수 있죠. Q 나누기 델타 파이 해서 구하면 되니까 이거 나누면 얼마예요? 델타 파이가 이거니까 됐죠? 입실론 제로 A 나누기 D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아이디얼 케이스예요. 아이디얼 케이스란 말은 무한대 면적이 무한대일 때죠. 옆면이 보이지 않을 때. 근데 파이나이트한 축전기는 옆에가 보이잖아요. 이 옆이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전기장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약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멀리까지 갈 수 있어요. 무한대까지 갈 수 있어요. 굉장히 약한 전기장이 옆으로 이렇게 새 나가게 돼요. 이렇게. 이런 거 이제 엣지 이펙트라고 하고 이게 없으면 문제가 돼요. 이게 없으면 전기장의 탄젠셜 성분이 이것도 뭐 경계면이라면 경계면 같은 건데 내부 공간 뭐 특별히 경계 라인은 없지만 탄젠셜 컴포넌트가 연속이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 바깥쪽에 필드가 없다면 바깥쪽엔 탄젠셜 컴포넌트 이 겸연에 대해서 패러라는 성분이 없는데 갑자기 생겨났잖아요. 여기에 뭐 표면에 면전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탄젠셜 컴포넌트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 축전기는 다 저렇게 생겼겠죠. 유한하겠죠. 유한해요. 그래서 요즘 D램이나 뭐 플래시나 이런데 아주 작은 축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축전기를 이런 평행판 축전기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크기도 되게 작은데 이게 평행판 축전기로 만들어 놓으면 전기장이 옆으로 새 나가고 전기장이 옆으로 새 나간다는 말은 인접한 축전기에도 영향을 준다는 뜻이죠.
그렇죠? 얘 서로 크로스톡을 하겠죠. 막 대화를 할 거라고. 여기다 충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가 충전되고 막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 내가 여기다 까만 점을 찍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여기도 까만 점이 찍히고 이런 거죠. 메모리에 쓰여질 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축전기를 이렇게 안 해요. 단순한 이렇게 평행판 축전기를 디바이스에 만들지 않아요. 디바이스에는 폐쇄적으로 바깥쪽이 안 보이게끔 해야 되죠. 방법은 뭐 옛날 방법은 뭐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이렇게 축전기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혹시 새 나가더라도 좀 영향을 좀 덜 주게끔 이렇게 이런 형태 또는 여기서 이걸 한 번 더 꺾어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이렇게 꼬불꼬불 꺾기도 해요. 이렇게 크라운이라고 부르죠. 이게 무슨 표면적을 넓히는 거죠. 표면적을 넓히기만 하면 되니까 뭐 이런 짓을 해요. 하여튼 별일 다. 그러니까 평행판 축전기는 이상적인 상황. 가장 쉬울 때 우리는 딱 거기서 멈추죠. 인 리얼리티는 그런 거는 뭐 디바이스에 쓸 수 없어요. 이 엣지 이펙트 때문에 바깥쪽으로 필드가 많이 세니까요. 자, 7장으로 넘어갈게요. 7장. 정전 에너지. 일렉트로스태틱 에너지. 이거는 일종의 포텐셜 에너지예요. 포텐셜 에너지. 일종의 포텐셜 에너지인데 실제 포텐셜 에너지죠. 근데 포텐셜 에너지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인 거죠. 정전 에너지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정전기 포텐셜 에너지 약자예요. 정전기적인 포텐셜 에너지. 오케이. 정의부터 1절에 전하계 전하계가 있다고 합시다. QI, QJ 전하와 QI, QJ 전하가 있다고 합시다. 거리가 RIJ 떨어져 있다고 합시다. 이런 놈들 물론 나중에 많이 확장할 텐데 일단 두 개. 그러면 이 사이 정전 에너지는 450 RIJ 분의 QI, QJ. 이게 요게 두 개 있을 때의 정전 에너지예요. 정전 에너지를 책마다 기호를 조금씩 다르게 쓰는데 이 책에서는 UE 서브스크립트 E라고 붙여서 전기 포텐셜 에너지다. 그런 의미로 UE 이렇게 쓰고 있어요. U인데 I하고 J번째 전하 사이에 정전 포텐셜 에너지는 이만큼이다. 정의합시다. 일단 왜 이렇게 정의되는지 나중에 좀 더 음미하기로 하고 정의합시다. 두 번째, 이런 게 많아지면, 이런 페어가 많아지면, 예를 들어서 전하가 n개라면 i가 또는 j가 1부터 n까지 n개가 있다면, 그러면 이제 서메이션이 될 텐데 더블 서메이션이겠죠. i와 j에 대한 더블 서메이션인데 이렇게 더블 서메이션일 텐데 이렇게만 쓰면 안 돼요.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 i하고 j가 같아지면 안 돼. i하고 j가 같아지면 같은 위치, 같은 전하죠. 같은 위치, 같은 전하 되면 r이 제로가 되고요. r이 제로가 되고 분자는 똑같은 놈이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무한대가 되겠죠. 네?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뭐 큰 문제는 아니야. 어차피 빼면 되니까 빼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셀프 인터랙션이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인터랙션 하는 거. 그걸 셀프 인터랙션이라고 그러는데 셀프 인터랙션 에너지가 항상 모든 계산을 할 때 출현하면 조심해야 되죠. 이게 지금 셀프 인터랙션. 그걸 빼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i가 j이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을 하나 적용해야 되겠죠. 셀프 인터랙션을 없애기 위해서는
i가 j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을 써야 되는데 그 조건을 여기다 뭐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겠죠. i가 j가 아닌 뭐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오케이? 근데 이것도 이렇게만 쓰는 것도 위험해요. 왜냐면요. 이게 이렇게 쓰는 것도 위험해요. 더블 서메이션으로 제대로 쓴다면은 하여튼 이거는 좀 위험하니까 이렇게 가로 쳐놓을게요. 일단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더블 서메이션을 좋아할 거 아니에요. i 1부터 n까지. 그다음에 j는 1부터 n까지. 여기다 추가의 조건을 적용해요. i는 j가 아니야. 밑에 조건 하나 붙이고 4파 입실론 제로 rij 분의 qi qj 이렇게 쓰고 싶어지잖아요. 요것만 보면은 이게 이 말인 줄 아는데 이렇게 하면 딱 2배만큼 틀리게 돼요. 왜냐하면 더블 카운팅 문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i가 1일 때 그리고 j가 2일 때 상황과 i가 2이고 j가 1일 때 상황은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전화 기준으로 보면은 어차피 얘들은 하나의 쌍이고 이 쌍에 대해서 정전 에너지는 딱 한 번만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더블 서메이션을 하다 보면은 i가 j하고 같지만 않다 이렇게만 하면은 2번 계산하게 돼. 그래서 앞에다 이렇게 할 거면 2분의 1을 붙여야 돼요. 헷갈리기 시작할 거야. 왜 2분의 1이 갑자기 더블 카운팅이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Q1과 Q2가 이렇게 페어가 될 수도 있지만 Q2와 Q1 이런 페어도 있을 수. 이건 같은 거거든. 같은 거기 때문에 둘은 같은 거니까 본질적으로 인덱스에 놀아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화에다 번호를 달 때 첫 번째 전화, 두 번째 전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서메이션을 하는데 더블 카운팅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i는 1부터 n 하고 여기다 j는 i보다 크고 n까지 이렇게 하면은 한 번만 할 수도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머리가 돌아간다면 산수를 뭐하러 2번씩 해. 2번씩 한 다음에 반으로 나눌 필요가 없잖아. 연산은 이건 불필요하게 2배를 한 다음에 반으로 나눈 거잖아. 이거 딱 한 번만 한 거죠. 바깥의 루프는 1부터 n까지, 안쪽 루프는 1 플러스 2부터 n까지 뭐 이런 식인 거죠. 앞에 놈의 번호를 봐서 그거보다 한 칸 큰 놈부터. 그럼 다시 말하면 뭐 행렬로 말한다면 이렇게 원소를 이렇게 5개짜리 이렇게 행렬을 생각해 봅시다. 이쪽이 i고 이쪽이 j다. 그러면은 이렇게 원소가 많이 있으면 이걸 이게 다 서메이션 할 필요가 없죠. 대각 원소는 애초에 빼야 되고 셀프 인터랙션 때문에 상삼각 또는 하삼각 어느 한쪽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쪽까지 연산할 필요가 없잖아.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든지 대각 원소 빼고 대각 원소 빼고 다 해서 2번 해서 반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이 상삼각 뭐 이게 지금 하삼각을 말하는 거지 상삼각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조건 하나만 적용하든지 이렇게 서메이션 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2분의 팩터. 셀프 인터랙션 빼는 거 못지않게 저 2분의 1을 빠뜨리는 순간 더블 카운팅이에요. 무조건. 자, 좋아요. 요식을 계속 끌고 가봅시다. 이 식이 책에 나온 폼이니까. 자, 요거를 풀어서 쓰면은 이렇게 써지겠죠. i 1에서 n까지 j 1에서 n인데 j는 i가 아니다. 조건적으로 해놓고 4파 입실론 제로 이게 rij 뭐 대충 썼지만 실제로 이런 거죠. 제곱근 xi 빼기 xj yi 빼기 yj 제곱 gi 빼기 gj의 제곱근 분의 qi qj 이런 연산인 거죠.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로 쪼개 쓴다면 자 좋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여기 i만 밖으로 한번 빼보죠. 그래서 2분의 1 바깥의 서메이션은 i에 대한 서메이션이니까 i 1부터 n까지 qi 한 다음에 이렇게 묶어보자고요. 그러면 j는
1에서 n까지 j는 i가 아니야 이렇게 쓰고 원래 노테이션을 쓸게요. RIJ로 RIJ분의 QJ 4파 입실론 제로 이렇게 쓰여질 텐데 이 4파 입실론 제로 RIJ분의 QJ 이 폼은 RI라는 를 원점으로 한 RI를 원점으로 잡은 포텐셜 함수죠. RI를 왜냐면 이 RIJ라는 게 RI 벡터와 RJ 벡터의 차이의 크기니까 다시 말해 RJ 빼기 RI 벡터의 크기 이렇게 써도 되고 이 벡터를 원점 벡터로 하는 평행이동하면 하는 그런 것과 똑같죠. 소스 분포가 이렇게 있는데 Q들이 있는데 Q1, Q2 이렇게 Q3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의 위치 벡터가 R, J 벡터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 원점 벡터가 R, I 벡터다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 R, I 벡터는 변하지 않고 여기서 이 R, J 벡터들만 이렇게 바꾸자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레퍼런스 포인트 같은 거죠. 요 안에서만 보면은 중요한 놈이 아니라는 거죠. 평행이동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포텐셜이에요. 포텐셜. 요거 자체가. 물론 이제 i를 뺐죠. i 번째 차지만 빼고 i를 제외한 모든 놈들을 다 고려한 포텐셜 에너지예요. 얘가. 포텐셜이에요. 파이란 말이에요. 파이 i ri라고 우리가 이걸 쓰죠. i라는 포지션에서의 i 번째 전하가 느끼는 포텐셜. 얘는 i 번째 전하가 느끼는 ri라는 포지션에서 계산한 차지가 ri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ri라는 포지션에 있는 전하를 위한 포텐셜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은 i번째 전하 여기 있죠? i번째 전하가 느끼는 포텐셜은 자기 자신에 의한 포텐셜은 느끼면 안 돼. 그건 셀프 인터랙션이니까 다른 놈들에 의한 포텐셜만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른 놈들에 의한 포텐셜이 여기 지금 쓰여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식은 2분의 1 서메이션 qi 파이 i ri 벡터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물론 여기서 얘가 셀프 인터랙션을 뺐다는 거를 머릿속에 까먹으면 안 돼요. 자기 자신 자기까지 세면 안 돼요. 아기 돼지 새끼 그 있잖아. 나까지 포함하냐 안 하냐가 크잖아. 몇 명이냐 했더니 갑자기 하나 빠지고 막 하나 더 하고 이럴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빼야 돼. n개의 전하면 이건 n-1개의 전하에 의한 포텐셜이란 말이에요. 위치는 요 QI가 있는 위치에서 측정한 포텐셜이죠. 오케이. 이거를 이제 다르게 해석하기도 해요. 다르게 해석하기를 다른 전하들이 고정된 상태에서 QI를 RI 벡터에 옮겨 놓는데 필요한 에너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길게 말하면. 다른 전하들은 다 안 움직이고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i라는 전하만 무한대에 있으면 인터랙션이 없을 거니까 인터랙션이 0이 무한대 거리에서부터 야금야금 끌고 와서 여기까지 갖다 놓는 데 필요한 에너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물리학자로서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말이니까. 정전 에너지란 건 원래 그런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도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도 내가 느끼는 mgh, 이건 뭐냐면 내가 지구의 중력권 저 멀리서 무한대 거리에서 이 자리까지 나를 끌고 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mgh예요. 얘도 같은 의미인 거야. 이 점전화를 무한대 거리에서 이 현재 위치까지 끌어다 놓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 인테그레이션 과정에서 2분의 1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 설명도 어딘가에 있지만 지금은 그 설명할 타임이 아니니까 하진 않을게요. 자, 좋아요. 그래서 저걸 이제 정전 에너지라고 하고, 전하들이 저렇게 2, 3 분포되어 있을 때,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저 형태를 쓰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띄엄띄엄 떨어진 문제는 거의 하지 않고 실제로 연속 분포된 문제만 주로 하니까 연속 분포된 경우도 알아봐야 되겠어요. 전하들이 연속 분포되어 있을 때는 저 마지막 형태를 약간 변형하면 되겠죠. 2분의 1은 그대로 있을 거고요. 셀프 인터랙션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로 dv가 전하잖아요. 로 dv 적분하면 전하니까 로에다가 파이 곱해서 dv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부피 적분 전하 밀도에다가 포텐셜을 곱해서 적분하면 정전 에너지다. 3차원, 이게 3D라면 3차원이라면 2차원이라면 이 자리가 시그마로 바뀌겠죠. 그다음에 면적 적분이 되겠죠. 스몰 a 하든지 라지 a 하든지 에리어 또는 어떤 서피스. 1차원이라면 람다가 되겠죠. 그죠? 람다 파이 d s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차원에 따라 표현은 다르겠지만 연속 분포가 되면 2분의 1, 요 2분의 1 팩터 뭐라고? 셀프 인터랙션 문제, 더블 카운팅 등등 문제에 생기는 팩터예요. 무한대에서 끌고 왔기 때문에 적분해서 2분의 1이 된다고 하는 버전도 있어요. 그 설명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나올 거야. 파이 기본적으로 로 dv 곱하면 전하에다가 포텐셜 곱한 형태다. 자, 이제 필요한 건 다 한 거니까, 이번 챕터에 필요한 건 다 한 거니까 이제 연습 문제를 하나 둘 풀어봅시다. 첫 번째, 구에 균일하게 대전된 균일하게 분포된 전하. 이런 거 할 때 좀 이제부터 헷갈릴 거예요. 도체를 배웠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게 지금 도체에서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 구에 균일하게 대전됐다 그러면 내부까지 대전됐다는 이야기잖아. 표면에만 대전될 거였으면 우리가 표면에만 대전됐다고 말하든지 아니면 그놈이 도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했겠지. 그런 말 없으면 그냥 균일하게 대전된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수박에 막 씨박혀 있는 것처럼 내부까지 다 박아놨단 말이에요. 아마도 절연체 구겠지. 도체구가 아닌가 보지 뭐. 문제에 따라 그런 설명이 클리어하게 안 나오면 그냥 리터럴하게 받아들여야 돼. 아니면 질문을 하든지 선생님 이거 도체예요 혹시?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든지 헷갈리면 괜히 여러분들이 넘겨짚지 말고 도체 배운 다음에 했으니까 도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도체는 표면에만 전하가 대전돼야 되는데 그치? 균일하게 대전될 방법이 없잖아. 아시겠죠? 구에 균일하단 말은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 말이에요. 반지름 A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그때 요 정전 에너지를 구해봐라 뭐 이런 이야기겠죠. 어떻게 구해야 돼?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얘 써야 되겠죠. 얘 연속 분포 될 거고 3차원에 먼저 로를 구해야 되겠네. Q, 전하 Q를 일단 생각하고 Q가 대전됐다고 합시다. 3분의 4 파이 A 3승이란 부피에 대전된 거니까 이걸 먼저 구해놔야 항상 먼저 밀도 같은 건 먼저 구해놓고 하는 게 편해요. 나중에 중간에 안 헷갈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의대로 해보는 거죠. 2분의 1 밀도는 일정하네. 포텐셜 모르겠다. 그죠? 부피 dv
딱 쓰고 나서 바로 내가 모르겠다는 거 알겠죠. 구의 위치별로 포텐셜 알아야 돼.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구의 포텐셜은 분명히 반지름만의 함수일 거는 알겠어. 구대칭이니까. 그 함수가 뭐냐는 거죠. 대충 기억하면 이건가? 뭐 그죠? 옛날에 했었잖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건가? 요거 맞아요? 틀려요? 등전인가? 맞다고? 고개 끄덕이는 친구 발생했어. 확실해? 이 도체야 지금? 이거 틀려. 이거 막 찍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파일 몰라. 외워? 다시 적분해? 힘들잖아. 이 적분 힘들잖아. 힘들다는 걸 숙제를 통해서 배웠잖아. 물론 시험에 나올 수도 있지만 시험은 항상 뭐 힘든 거든 어려운 거든 시험 테스트 대상이지만 굳이 적분하라고 안 하면은 나 같으면 적분 안 할 것 같아. 그죠? 다르게 구하죠. 뭐부터 구해? 전기장부터 구해서 가우스 법칙 써서 안쪽에서 한번 바깥쪽에서 한번 전기장 구하면 대부분 땡이죠. 먼저 인사이드에서 해봅시다. 가우스 법칙 좌변 4파이 r 제곱 2r 좌변이죠. 우변 안에 들어간 전압 Q 인사이드인데 3분의 4 파이 R의 3승에다가 밀도 이게 전하죠. 입실론 제로 이렇게 될 거라 가우스 법칙 썼어요. 그러면 전기장은 4파이 없어지고 3 입실론 제로분의 로 R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앞에서 했었지. 분명히 했었어. 여러 번 했어. 자, 이번 아웃사이드 똑같은 계산이지만 여긴 전화가 이제 이번엔 홀라당 들어가니까 ER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R 제곱분의 Q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Q로 바꿔놓으면은 3Q 오브 4파이 입실론 제로 A의 3승분의 Q, R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이거 알아요. 전기장을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하니까 파이는 적분을 통해서 구한다. 전기장을 선적분해서 구한다. 파이 R을 구하고 싶어요. 어떤 기준점이 필요해. 빼기 파이 구면좌표에서 기준점을 뭘로 잡는다고? 무한대를 보통 0으로 잡는다고. 파이 무한대. 근데 이 값이 0이야. 그걸 사용한 거죠. 마이너스 이거 기준점이니까 기준점부터 파이널 포인트까지. 이게 반지름 R만의 함수니까 R, ER, DR. 원래 이 벡터 도트 DS 벡터인데 같은 방향이니까 ER, DR. 다 했네? 집어넣으면 되겠지. 무한대에서 R까지. 근데 R이 지금 바깥쪽인지 안쪽인지 모르지. 구간 따라 적분이 틀려요. 그래서 바깥쪽 부분은 뭐가 되겠어? 바깥쪽은 4파 입실론 제로 R분의 Q겠지. R이 A보다 클 때는. R이 A보다 작을 때가 문제 아닐 거라고? 이때 뭘까? 적분해. 다시 여기서부터 적분해 가야지. 이 적분 어떻게 해? 기준점을 A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A부터 R까지 적분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때는 요거는 내부의 솔루션만 넣으면 되니까 필요한 부분만 해봅시다. A부터 R까지 4파 입실론 제로 A 3승분의 QR DR 이걸 적분한다. 1차 함수네. 마이너스 4파 입실론 제로 A 3승분의 Q 2분의 1 R 제곱 빼기 2분의 1 A의 제곱 이게 되겠죠? 그죠? 2차 함수지. 2차 함수 뒤집어진 2차 함수. 기억이 혹시 나나?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 요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항상 매번 이건 계산하기를 요구하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아무도 이걸 외우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물리학자들이. 다 됐네. 이제 그걸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여기 필요한 적분. 왜냐하면 이 지금 요 부피 적분은 구의 내부에서 이야기잖아요. 전압 밀도가 있는 데서 여기 원래 벡터를 전압 밀도가 0이 아닌 데서 이 적분은 의미가 있잖아. 요 구 내부에서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 바깥쪽 솔루션은 사실은 안 필요해. 우리는 요 바깥쪽 포텐셜은 뻔하지. 점전하니까 4파 입실론 제로 R분의 Q인 거 알지만 그건 안 필요해. 우리는 필요한 건 안쪽 솔루션. 요 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파이 A 또 집어넣어야지. 요 파이 A는 0이 아니잖아. 이 경우에는 4파 입실론 제로
A분의 Q잖아. 파이 R을 써놓읍시다. 파이 R을 쓰고 해보자고요. 노트 안 보고 하다가 또 답이 조금 틀려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풀어놓고 답을 나중에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요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파이 R 하고 있어요. 파이 R은 파이 A가 뭐죠? 4파 입실론 제로 A분의 Q 더하기 요 놈이죠? 8파이 입실론 제로 A 3승분의 Q 있고 빼기 8파이죠? 얘도 8파이 입실론 제로 A의 3승분의 A분의 1 A 3승분의 Q R의 제곱 이게 되겠네. 그러면은 8파이 입실론 제로 A 3승으로 묶으면 Q 그 다음에 3A의 제곱 빼기 R의 제곱 이렇게 써지겠네. 맞나 한번 봐줘야지. 뭐 맞는 것 같아요. 똑같이는 안 썼네. 로를 썼기 때문에 입실론 제로분의 로 3A 제곱 빼기 R 제곱 같은 거죠? 로가 4파이는 3이니까 같은 거예요. 제 노트에는 이걸로 써져 있는데 어쨌거나 이거 파이 R을 구했죠? 인사이드에서 그러면 이제 로에다 이걸 곱해. 요 U를 적분합시다. 그래서 U2는 2분의 로는 적분 밖으로 빠지고 부피 적분인데 9대칭 전화분포니까 얘가 원래 뭐죠? R제곱 사인 세타 dr d 세타 d 파이 3차원이니까 원래 이건데 세타 방향 파이 방향 적분해버리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R제곱 dr d 오메가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요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를 합쳐서 d 오메가라고 이렇게 입체가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 했죠. 앞에서 한번 나왔던 거예요. 그 d 오메가는 적분하면 4파이 나온다고 했었죠. 단위 원, 반지름이 1인 원의 표면적 같은 거니까. 근데 지금 세타나 파이 디펜던스가 없기 때문에 세타 파이 적분은 금방 끝난다면 4파이로 끝나요. 그래서 4파이 이걸 쓰고 일단 쓰고 Q 3A 제곱 빼기 R 제곱 나누기 8파이 입실론 제로 A 3승 쓰고 여기 dv 써야 되는데 여기 4파이 R 제곱 dr 이렇게 써도 되죠. 반지름 0에서 A까지 됐어요. 파이 4, 2 4 입실론 제로 A 3승분의 로 그 다음에 Q 그 다음에 3A 제곱 3A의 제곱 A씨 일단 할게요. 성질 내지 말자. 차분히 3A 제곱 R 제곱 빼기 R의 4승 요거를 적분하면 되죠. 왜 이렇게 뭐가 많냐?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정전 에너지는 제일 마지막이거든. 정전 에너지가 가장 많이 적분한 거야. 정전 에너지를 다시 적분할 일은 없어. 뭔가를 몇 번 적분해 갖고 나오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포텐셜을 다시 적분한 거잖아요. 포텐셜도 원래 뭔가를 적분한 거잖아. 적분을 대충 한 2번 한 거야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게 항들이 좀 지저분한 거고 빨리 하면은 얘는 뭐예요? 적분하면은 3A 제곱 한 다음에 3분의 R의 3승과 A의 3승 빼기 0 됐고 요거 두 번째 놈은 5분의 1 R의 5승이니까 A의 5승 됐네? 이거 빼면은 A 5승 빼기 5분의 1이니까 5분의 4 A의 5승이겠네 적분이. 4랑 약분하면 5 입실론 제로 로 Q A의 제곱이겠네. 휴 일단
근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로 Q로 통이라든지 뭐 로로 통이라든지 로를 없애야 되겠죠. 우리가 로는 우리가 도입한 거니까 로를 여기다 백 서브스티튜션 하면은 5 입실론 제로 분의 Q A의 제곱 한 다음에 이게 Q 어디 갔어? 3Q 나누기 4파이 A 제곱이니까 4파이 A 제곱이죠. 3Q 나누기 4파이 A 3승이죠. 3승이니까 오케이. 나 없어지는 게 하나도 없네. 20 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3Q의 제곱. 맞아? 맞는 것 같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되게 보기 싫잖아.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숫자로 바꿔놓는 게 좋아요. 4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Q의 제곱. 이게 우리가 익숙한 거니까 전화 Q 거리 A 떨어졌을 때 이거니까 그 앞에다가 어떤 팩터를 곱하는 걸로 바꿉시다. 그러면 5분의 3 이렇게 곱하면 되겠네. 이렇게 쓰는 게 보기가 좋겠지. 오케이? 제일 쉬운 예제. 제일 쉬운 예제였어요. 그러니까 정전 에너지에서는 제일 쉬운 예제가 다른 챕터보다는 많이 어려울 거야. 다른 챕터에서보다는. 왜냐하면 얘가 두 번 적분된 놈이라서 그래요. 한 번 적분한 포텐셜을 다시 한 번 적분하기 때문에. 답의 형태도 되게 막 헷갈려. 생전 처음 보는 형태. 단위가 이제 에너지 단위죠. 에너지 단위. 오케이. 이제 이번 지금 예제는 얘가 사실 도체가 아니에요. 균일 분포됐으니까 아마도 이건 절연체일 거야. 고무공 같은 거 또는 뭐 나무공 이런 데다가 전화를 군데군데 박아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지금 하나를 통째로 적분한 건데 이게 도체로 바뀌면 더 재밌겠죠. 도체로 바뀌면 표면에만 전하가 분포하잖아. 사실은 문제가 더 쉬워져요. 절연체는 안에까지 다 분포하니까 다 적분해야 되지만 도체는 표면에만 있으니까 이 적분 자체가 2차원 적분이 되고 모양은 3차원이더라도 표면에 대해서만 2차원 적분하니까 훨씬 쉬워져요. 도체로 가면 정전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도체계의 정전 에너지. 중요한 특징, 도체는 등전이다. 전체가 전이가 같다. 플러스 또 중요한 거, 표면에만 전하고 분포한다. 이 차원 문제가 된다 이거죠. 중요한 특징. 이걸 꼭 써먹을 일이 있겠죠. 먼저 생각해 놓고. 첫 번째, 오케이. 도체 한 개. 도체도 한 개냐, 두 개냐, 여러 개냐에 따라 다를 텐데, 도체는 한 개, 도체 한 개인 경우 해봅시다. 정전 에너지, i번째 도체 정전 에너지. 그러면 2분의 1 저기 있는 형태 중에 뭘 써야 된다고? 요거 쓰고 싶어? 아니죠. 요거 표면에만 좀 분포하니까 얘를 써야 되겠죠? 요거 쓰고 싶어? 1차원 도체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이야기 보통 안 하죠. 우리는 2차원 이상부터 하니까 요거 가운데 걸 써야 되겠죠? 2분의 1인데 문제는 그 전체가 등전이야. 포텐셜이 콘스턴트예요. 적분 안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 적분 밖으로 빠져도 되고 적분 시그마 dA 이런 꼴이겠죠. 시그마 I dAI 이렇게 썼네. i번째 도체의 포텐셜 곱하기 시그마 I 표면에 대해서 SI라는 표면에 대해서. 자, 근데 이게 뭐예요? 도체 표면 전하들을 다 합친 거. 총 전하량 아니야. 그래서 i번째 도체 총 전하량. 그래서 2분의 1 파이 I QI. 사기당한 기분이죠.
이거 앞에 거 여기 선생님이 지운 요 앞에 정전에너지의 정의랑 되게 비슷한데 미세하게 달라요. 되게 비슷한데 미세하게 다르다. 그거 되게 헷갈릴 거야 처음에는. 처음에 정전에너지 일반적으로 정의했고 도체든 부도체든 다 해당하는 걸 정의했고 지금 이건 도체에 한정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도체계 N개 도체 N개 있다. 그 도체계의 정전 에너지는 2분의 1은 똑같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을 더하면 되겠죠. 각각의 첫 번째 도체 정전 에너지가 이거니까 이 형태를 더하면 되잖아. 서메이션 i는 1에서 n까지 파이 i qi 또 qi 파이 i가 입에 더 있겠죠. 외우기 쉽겠죠. 2분의 qi 파이 i 굳이 유도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냥 n개니까 서로 따로 놀고 각각의 전하량, 포텐셜, 전하량, 포텐셜 이것들 그냥 다 더하면 된다. 되게 간단한 산수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걸 굳이 한 칸 더 나가 본다면 앞에 책에 나온 노테이션대로 한다면 파이 i는 뭐라고? pij, qj의 서메이션이라고. j1에서 n까지. 이거 앞에서 했었죠. 다른 도체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지오메트리 팩터는 pij에다 놓고 다른 전하 qj로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걸 여기다 쓰면은 2분의 1 더블 서메이션 i 1에서 n까지 j 1에서 n까지 pij qi qj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앞에 정전 에너지 표현이랑 이거랑 비슷한데 다른 것은 여기서 i하고 j가 같아도 돼요. 이 더블 서메이션 같아도 되잖아. i하고 j가 같은 텀이 살아남아. 앞에는 이 형태가 좀 다른데 전혀 다른 거야. 이건 지금 전혀 다른 거야. 이거 전혀 다른 거야. 전혀 다른 거다. 이 PIJ에 다 고려돼 있어. 셀프 인터랙션을 빼는 부분은 PIJ에 이미 고려가 돼 있는 거예요.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이건 I가 J랑 같아도 돼.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컨덕터다. 도체가 두 개라면 그때 정전 에너지는 이걸 세 개 2분의 1 P11 Q1의 제곱 2분의 1 P22 Q2의 제곱 더하기 P12 Q1 Q2 꼴로 쓰여지겠다 이거죠. P12나 P21은 같은 거니까 앞에서 했었죠. 그래서 P11, P22, P12는 앞에서도 했지만 지오메트리컬한 팩터니까 우리가 전하를 넣고 빼면서 계산할 수 있거든요. 전하 두 개밖에 없다는 건 축전기 상황이잖아. 축전기 상황에서 이 P11, P22, P12 요 개수를 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전하를 하나만 넣어보고 뭐 반대 사인을 넣어보고 뭐 하면서 구하는 걸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 팩터기 때문에 그 팩터를 쓰면 이걸 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있었잖아. 좋아요. 예제. 고립된 도체. 고립된 도체. 고립된 도체. 도체 하나다 이 말이죠. 그때 말하면 도체가 하나다. 외부랑 상관이 없다. 외부의 영향, 외부가 없다. 뭐 대충 외부에 뭐 소스, 전기장 이런 거 없어. 외부 영향이 전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고립된. 다시 말하면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감자같이 생겼는데 이게 표면에 전하들이 이렇게 막 분포돼 있는데 도체다. 요것의 정전 에너지는 무엇인가? 요건데 앞에 데피니션대로 보면은 하나, 도체 하나 해당하는 건 뭐야? 얘밖에 없네. 2분의 1 Q파이. 얘는 2분의 1 Q파이일 거예요. Q파이. 여기 차징된 거, 요 표면 전위. 이거만 알면 되죠. Q파이야. 근데 도체 하나일 때 우리가 전기 용량 이야기했었어요. 도체 하나일 때는 전기 용량이 뭐라고? Q는 C파이. 도체가 두 개 이상일 때는 Q는 C 델타 파이였죠. 하나일 때 요거니까 여기 Q가 C파이야?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걸 2분의 1 C파이의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고 또는 2C분의 Q의 제곱 어느 쪽을 써도 되겠죠.
도체 하나일 때 이거의 전기 용량을 안다면 도체 구라면 알죠? 4파이 A의 제곱. 도체 구라면 C가 4파이 A 제곱이잖아. 여러분들 그거 아니까. 자, 반지름 A인 고립 도체구다. 그러면 표면 전하는 4파이, 표면 전위는 4파이 C는 제로 A분의 Q다. 이걸 쓰면 어떻게 돼요? U는 2분의 1 Q 4파이 엡실론 제로 A분의 Q. 그래서 2분의 1 4파이 엡실론 제로 A분의 Q의 제곱. 보통 이렇게 예쁘게 묶어놓는 걸 좋아하죠. 8분의 1로 써도 되지만. 자, 이게 고립도체예요. 내가 안 지워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어디 아직 남아있죠? 이게 뭐였지? 여기 정전 에너지 구했는데 여기는 5분의 3이었네? 이거 차이가 뭐야? 저 문제와 이 문제 차이 뭐예요? 먼저 풀었던 이 문제는 균일 대전된 거. 반지름 A에 균일하게 대전하면 앞에 5분의 3 팩터. 얘는 표면에만 대전하는 거. 지금 표면에만 이렇게 대전된 거죠. 똑같은 반지름은 A인데 플러스를 이렇게 못 그려. 똑같이 반지름은 A인데 이건 2분의 1이잖아. 제가 미세하게 더 크죠? 전하를 좀 더 많이 때려 넣었으니까. 많이 때려 넣은 거야? 작은 반경에 많이 때려 넣었지. 작은 반경에 전하를 많이 때려 넣어서 총전하량은 같아. 에너지는 얘가 미세하게 커요. 얘는 5분의 3이야. 그래서 얘는 60%야. 쟤는 50%야. 큰 차이는 아니죠. 그렇지만 10%를 넘어가. 물리학자로서 10% 넘으면 유의미하다. 고려해야지. 유의미해. 전혀 달라요. 이거 같지 않지? 뭐 이거 막 외워버릴까? 8분의 1 막 외울 거야? 5분의 3 외울래? 안 돼요. 외우면 안 돼. 어느 데서부터 출발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어디서부터인가 보통 우리는 여기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중간에 시작한다는 거 어느 많이 외워야지. 중간에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칠판 두 칸을 그러니까 계산 속도가 필요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적분은 무조건 계산 속도가 필요해요. 그럼 또 안 틀려야 되니까 중간에 검산도 좀 해가면서 다이도 만나보고 내가 지금 똑바로 하고 있는가 걱정들을 해야 돼요. 자, 도체 고립된 거 하나 했으니까 이제 2개짜리 도체 2개짜리 해봅시다. 도체 2개. 다시 말하면 축전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전기라고 말하는 건 도체 2개로 이루어진 거잖아. 자, 첫 번째 놈의 전하는 Q1은 Q고 두 번째 놈의 된 놈은 마이너스 Q. 일반적으로 우리가 축전기 만들 때 쓰는 스킬이잖아. 한쪽은 플러스 Q, 한쪽은 마이너스 Q 이렇게 대전시키니까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보통 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때 정전 에너지는 뭘 써야 돼? 다시 쭉 돌아가서 도체계에서 1개 이거 쓰고 2개일 때는 이거 쓴다고 그랬지. 2분의 1 Q파이의 서메이션 또는 요 PIJ. 오케이. 이거 써봅시다. 오케이. 이거 2분의 1 Q1 파이 1 2분의 1 Q2 파이 2 이 버전을 쓰고 근데 Q1이 Q예요. Q2는 마이너스 Q예요. 아, 바로 눈에 뭐가 보이죠? 2분의 Q로 묶으면 파이 1 빼기 파이 2네? 이거 우리가 보통 뭐라고 써? 델타 파이라고 쓰겠지. 큰 놈에서 작은 놈 뺐다고 치고 그러면 2분의 1 Q 델타 파이네? 아, 이거 보니까 또 뭐가 보이네. 꽉 씹어. Q는 CV인데 2개일 때는 C 델타 파이라고 그랬죠. 1개일 때는 Q는 CV고 도체가 2개일 때는 Q는 C 델타 파이니까 그러면 이것도 또 바꾸면 2C분의 Q의 제곱으로 쓸 수도 있고 2분의 1 C 델타 파이의 제곱으로 또 쓸 수도 있겠죠. 이건 익숙하죠. 1학년 때도 했잖아. 오케이? 1시간 더 할 만큼만 남겨놓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케이? 수고했어요.